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정한 투자의 맛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색다른 맛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마치 다가오는 추석에 받아볼 추석 선물 세트처럼 투자 선물 세트로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우리 규릭 위원님과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서 위원님과 만나보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있으시죠? 또 저희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단,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번 주 첫방 때는 장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첫방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월요일은 규릭 위원님이 나와서인지 시장이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규릭 위원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위원님과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월요일을 책임져 주실 투자의 맛 월요일날 전문가님 규릭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날 저번 주에는 장이 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시원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네, 지난 월요일 코스닥, 코스피 모두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과 이제 처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좀 시장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이런 지난주 월요일이 냉탕이었다면 이번 주 월요일은 온탕으로 간 그죠. 그런 느낌으로 시장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이면 많은 분들이 월요병을 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은 좀 장이 좋기를 저도 항상 바라고 있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준 만큼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규릭 위원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투자의 맛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문자로는 샵 4989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히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는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개의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규릭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요. 위원님은 월요일만 나오시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번 장중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이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정확히 치고 들어오시면 규릭 위원님과 장중에도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 오늘 장은 어땠는지 정확한 시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일 선물 시장은 전일 종가 대비 0.2포인트 상승 마감하였고요. 코스닥 경우는 9.2포인트 상승하며 8월 22일에 전고점을 돌파 마감하였습니다. 업종별 특징주로는 통신 장비주의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KMW가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연초 대비 500% 넘는 대파동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입시 교육 개편 기대감으로 오늘 메가MD가 상한가를 가는 등 그렇죠. 입시 교육 관련 기업들의 급등세가 눈에 띈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좀 특징적인 흐름들이 많았던 바쁜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KMW 같은 경우는 5G 주도주뿐만 아니라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잡을 새도 없이 가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또 교육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국내 시황과 관련해서 교육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코스닥을 좀 위주로 봐야 할까요, 위원님? 지금 옵션 만기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현재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거래일수로 보면 이제 7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네. 저희가 첫 방송 이후에 이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화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시황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네네. 이번 옵션에 대한 시황은 콜옵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왜 콜옵션에? 콜옵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콜옵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수의 반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지수가 상승을 하면 올라가는 상품이 콜옵션이고 그죠. 콜옵션이 올라가고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코스닥 역시도 이제 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8월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 제가 9월 추석을 앞두고 전후해서 9월은 시장에 큰 반등이 기대되는 구간이니 이럴 때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시원하게 7월과 8월 시장이 안 좋을 때 손실 났던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 찬스로 보시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라는 시황을 보내드렸습니다. 7, 8월에는 조금 장이 좋지 않았는데 9월은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반등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콜옵션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었단 말씀이시죠. 네. 이런 주옥 같은 이야기를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지 않으면 듣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7, 8월을 지나서 좀 암흑기를 지나서 9월에는 여러분들이 추석 한가위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추석에 맞게 조금 더 여러분들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반등 찬스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황에 대해서 우리 규릭 위원님과 전체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자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문자와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에스모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에스모 같은 경우는 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쯤 반등을 노려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 에스모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5,200억 정도 되는데요. 네.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15년 투자의 노하우, 결론은 변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변곡이라는 거는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구간, 상승 추세의 끝자리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이런 구간이 기울기 0되는 시점이 바로 변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에스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세가 돌리는 시점, 이 1,000원대에서 연두색 매수 신호가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후 매도 신호 한번 나오고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500원대 주식이 10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7,000원 정도 매수 단가라고 하시면 아마 제 사료로는 이제 2018년에 하반기에 네.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오래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월봉상 보면 지금 최근에 지난달 7,330원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의 큰 추세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대하락 파동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와서 매수 단가가 부근에 왔다. 그러면 일단 비중 축소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매매가 되셨어야 한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다시 6,000원까지 와서 본인 매수가 대비 한 15% 정도 손실 중이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한 6,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경우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지금 시장이 7월 24일 변곡이 나온 이후로 한 달간 8월 옵션 만기일까지 시장에 굉장히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광복절 이후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본인이 물렸던 종목들이 시장 따라서 같이 매수가까지 오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시장의 주도주는 항상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지금 매수를 잘 타이밍을 못 잡아서 손실이 났는데 이게 다행스럽게 뭐 한두 달 내로 매수 단가 위로 왔다. 그럼 이런 경우가 내년 6월까지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겪으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6월까지요? 네. 그래서 이 내년 6월이라는 시황은 제가 지난 첫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투자 레시피를 통해서 방송 후반부에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기간이 몇 달, 뭐 얼마, 뭐 비중이 얼마 이런 거를 차치하고 일단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매수가 위로 반등이 나왔을 시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통해서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에스모 같은 경우는 반등 시마다 이제 매수가 근처에 올 때마다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투자 레시피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추세와 변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하락세에 조금 더 움직임이 강하지 않나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6,000원에 오늘 종가를 마무리를 한 걸 봐서는 7,000원 부근에 와서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주도주로 옮겨간 다른 좀 움직임이 큰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도착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인데요. 1,81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종가가 1,815원입니다. 약수익권이시긴 한데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위원님.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저희가 요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롯데손해보험은 시총이 지금 2,4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 아주 쉽게 제가 차트를 풀어드렸는데 이 바다에 파란색 배경 화면이죠. 이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본 3개월은 기본 3개월. 네, 기본 3개월은 주가의 조정이다. 아, 100%는 아니지만 차트를 처음 공부하시거나 기술적 분석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이 저의 HTS의 세팅을 보시면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 이게 한두 종목의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그 투자 상담을 받다 보면 저 역시도 기존에 많은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그러면 1000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990종목 가량이 이런 바다에 빠진 종목들을 물려서 전전긍긍 앓고 계속 장기 투자하게 되는 맞아요. 분명 본인은 처음 접근 당시에는 단기로 들어가서 몇 % 먹고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이게 하다가 이제 손실이 나면 이게 오히려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의 길로 가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 종목 같은 경우도 5월 초에 이미 바다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 3개월이면 8월 초가 되겠죠. 이 시점까지 조정으로 봐야 되는데 기간적으로는 3개월인 거고 기간적으로는 3개월, 가격적으로 보면 이 라인, 입수했을 때 이 라인을 그 3개월 후에 이 주가가 회복이 되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으나 네. 우리가 이제 이 바다 표시를 왜 이렇게 바다 표시를 했냐면 수영을 할 때 수영을 잘하려면 어찌됐든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쭉쭉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수영 잘하시나요, 위원님? 저는 몇 개월 좀 배웠는데요. 아, 네. 네. 그래서 아시는군요. 네. 저항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상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려고 이런 세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물의 저항은 더 거칠다, 거세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원리는 뭐냐면요.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물대라는 거는 결국 치열한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매도세가 매수세를 장악해서 이기게 되면 그게 주가가 또 추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전에 기대를 갖고 매수했던 사람들이 손실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8,000원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 7,000원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다양하단 말이죠. 그럼 이 올라갈 때마다 물린 사람들이 대기 매도 욕구, 매물들이 출회되기 때문에 주가가 가면 밀리고 그래서 이 바다 구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기본 3개월은 조정 그리고 올라가면 바로 아무리 상한가 같은 장대 양봉이 나와도 거기서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접근하시면은 안 좋다. 이런 종목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3,040원, 3월, 5월에 3,040원을 기록했던 종목이 롯데손해보험이라고 하면 그래도 소형주는 아니고 중형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종목이 1,810원까지 빠졌으니 많이 빠졌으니 이제는 오르겠지. 이런 식의 접근은 내년 6월까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 손실 중인 종목이 아니시고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네. 1,810원이고 현재 종가가 1,815원이니까 그냥 이 시점에서 그냥 약수익으로 마감 짓고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를 편승하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약수익권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이 무려 3,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1,800원 라인까지 빠진 걸 봐서는 이 바다에 빠진 흐름이 앞으로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수익권이시니까 현금 확보하시고 조금 더 시장에서 그 이제 주도주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전화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NHN이에요. NHN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5,000원에 30%네요. 75,000원에 30%.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조금 됐네요. 아, 좀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고, 원래 중장기 투자하시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네. 멀리 보셨군요. 예. 아무래도 NHN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 크실 것 같으세요. 예.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 거래량도 적고, 자사주 매입을 하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요. 아, 언제쯤 좀 매수가 부근에서 이제 올라올까 하고 걱정이신 거죠? 네. 네, 그럼 규릭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분, 예, 안녕하세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예. 75,000원에 지금 매수 단가에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이 시총이 1조가 넘는 코스피 시가총의 상위 종목이에요. NHN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작년 2월을 기점으로 줬는 코스피의 대세 하락은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시황을 지난 방송에서 왜 그런 시황을 펼쳐왔는지 그 강조드린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코스피가 대세 하락으로 가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셀트리온 등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은 30%는 기본으로 다 하락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올 상반기경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것 같으신데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상황을 보면 7월 초에 바다에 이렇게 빠진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3개월은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7월 초에 바다에 빠졌으니까 10월 초까지는 조정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월 초까지 조정이 기간적으로 봤을 땐 10월 초까지는 조정인데 문제는 이게 아까 S모의 경우 상담해드렸던 내용처럼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해서 더 수심을 깊게 입수를 하게 되면 이 저항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대응은 뭐냐면 이 57,000원 라인을 만약에 깬다면 여기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10월 초까지 다행스레 이 55,200원의 이 이중바닥 라인을 지지해 주면서 10월 초에 만약 이 241선 라인까지 주가가 회복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73,000원에서 많이 가면 74,000원까지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주가에 1일 1일 하시면서 왜 오늘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선물시장이 상승 원회의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코스피의 반등은 시원하게 나왔는데 이 시총 상위주라는 NHN은 왜 못 나왔을까? 이러면 이제 또 더 실망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주가라는 거는 결국 이런 매물대를 양산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물대를 쌓고 있느냐. 이렇게 어떤 패턴에 접어들게 되면요. 주가는 결국 그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월 초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65,000원 많이 반등 나오면 65,000원. 그래서 그 10월 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65,000원 위냐 아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57,000원 라인을 이탈한다면 그때부터는 비중 지금 현재 30%니까 57,000원을 이탈했을 시 비중을 10% 정도 또 줄이시고 만약 전저점인 55,200원을 또 이탈한다면 10%를 또 줄이시고 그래서 총 자금의 10% 총 비중 10%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서 10월 초에 만약 65,000원 라인을 왔다 회복을 했다 그러면 그때 잊지 마시고 다시 월요일에 한번
전화 상담을 해주시면 그때 좀 더 상황에 맞는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30% 정도 되시는데 57,000원 라인을 깨면 10%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10월 초가 굉장히 큰 난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0월 초에 65,000원 라인을 깨는지 혹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갈릴 것 같기 때문에 10월 초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규력위원님께서 자세히 상담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 주시면 우리 규력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자세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시장 반동과는 좀 무관하게 내 종목만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2배로 더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는 샵 4989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히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양물산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1,7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다행히 15%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동양물산 이제 종가를 보니까 1,000원 아래로 떨어진 지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를 분석하실 때 이제 네. 2,000 종목이 넘는 상황에서 우리가 종목 그 중에 어느 종목을 언제 매수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타이밍. 언제 매수를 하는데 과연 내 자금의 몇 %를 비중을 실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조금 수익 날 때는 비중이 적어서 수익금이 적고 또 많이 들어갔을 때는 손실이 커서 오히려 계좌는 더 손실률이 크고 이런 게 맞아요.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애로점이고 많은 분들이 고민사항이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동양물산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네요, 바다 의원님. 네, 바다에 빠져도 너무 바다가 최근에 네. 아까 에스모나 NHN 같은 경우는 최근 뭐 5월 초를 기점으로 7월 초를 기점으로 바다에 빠졌다면 네.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바다에 빠진 지가 올해 2월 말이 3월 초부터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그러면은 3월 초에 들어갔으면 기본 3개월이니까 6월 초까지는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241선의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3개월이 지난 이 시점부터 다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3개월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게 벌써 6월 초부터 현재 9월 초까지 3개월이 지금 흐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기간적으로 3개월을 조정으로 잡을 수 있다,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3개월간 이 주가를 회복하면서 특정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아야 하는데 동 종목의 경우는 지금 신저가를 연일 기록하면서 계속 오늘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하락갭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 회사 내부적으로도 악재가 있다는 거고, 이런 공시는 이제 개인 투자들이 먼저 알 수는 없고 이미 그렇죠. 차트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뒤늦게 이제 공시를 보면서 이런 하한가, 장중 하한가도 접하게 되는 거고 한데, 이런 접근법, 이런 종목이 많이 빠졌으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종목에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시장이 만약 내년 6월까지 제 시황대로 만약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선택 그리고 투자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시점이라도 반드시 좀 바로 잡으시면서 향후 1년을 준비하신다면 지금처럼 이런 종목에 손실을 많이 봐서 이걸 오히려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손절은 못 하겠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막막하신 그런 투자 습관은 좀 이렇게 탈피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월요일에 하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과연 왜 15년 투자 자산 운용사의 결론이 변곡이라고 하는지, 변곡 이후에 어떤 추세가 나오고, 추세라는 게 한번 잡히면 이렇게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이 추세라는 게 한번 잡히면 개인이 상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추세의 기간적인 연속성, 그 주가의 탄력, 반대로 이 2,000원대 종목이 1,000원 이하로 동전주가 되는 것까지도
불과 몇 개월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네. 조정주가 돼서 네, 그래서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 접근은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시겠나요, 시청자분? 네, 아무래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끈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기르기 위원님께 보내주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나마 좀 비중이 그렇게 뭐 크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1,770원대에 내가 샀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면 손실 확정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이제 시청자분께는 이게 실전 매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조금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이런 하락 갭을 크게 동반을 하면요, 이런 하락 갭을 순식간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이거를 갭을 메우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빨간 선이 이제 11선이고 또 우하향 중에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한 800원 중반까지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가능하거든요. 추가 하락까지. 네, 800원 중반에서 한 900원 초반까지 추가 하락을 염두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수렴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11선과 캔들의 수렴 과정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 수렴 과정이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 정도는 필요한데 그 시기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이면 10월 중순이 되겠죠. 10월 중순. 네, 10월 중순이 되면 이 11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 가격이 캔들이 나왔을 때 그 가격이 현재가 정도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면 여기서 갭을 메우러 가는 시도가 먼저 나오기보다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한 80% 이상으로 가능성을 그렇게 열어두고 본다면 일단은 지금은 비중 축소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먼저 반등이 나온다면 이 1,100원 라인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100원부터 비중 축소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시고 다른 주도주를 갈아타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1,100원 라인까지 반등이 그나마 나오면 비중을 점차 축소해 가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이거 말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손실을 최소화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 악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좀 자신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5,1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제 의약 관련 제품인 것 같은데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4,540원 선에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제 매수가 근처를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차트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2015년 그리고 2017년 제약 바이오들의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제약 바이오들의 주도 업종이 이제 코스닥의 주도 업종이 제약 바이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2,000원대 종목이 19,200원까지 가면서 이 당시 이제 KTNG에 인수합병 되면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거의 10배 가까운 대시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대파동의 시세가 이제 하락 추세가 접어드는 구간이고 2018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대세 하락장의 시황을 말씀드렸다면 제약바이오 그간의 지수를 견인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은 당연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뼈 아프지만 네. 제약바이오 시대는 갔다라고 말씀해 네, 주신 맞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접근하는 투자는 굉장히 힘든 6월부터 8월까지 3달간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6월부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 차트에 이제 월봉의 차트는 지금 이미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 와서 이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지지를 받아요. 한번 지지를 받고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5,000원 초반까지 이 10월선인데 이 빨간 선인 10월선까지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다시 121선을 120MA를 이탈을 하면 이건 애초에 이제 급등했던 가격대인 2,500원, 3,000원 라인으로 다시
주가는 회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월봉상 큰 흐름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일봉상으로 이제 보고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종목 역시도 5월 중순에 이제 바다에 입수를 했죠. 네, 예. 그러네요. 차트를 보니까. 네, 입수를 했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기본 3개월의 기간 조정은 염두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너무 네.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8월 중순까지의 3개월이 흘렀고 지금 3개월 반째 시기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인데요. 근데 아까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바다에 빠졌던 이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있다면 이런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계단식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까지도 굉장히 반등도 시원하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도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듯 해도 긴 윗꼬리를 달고 밀리고 또 장대 양봉을 장중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장중 14%라는 이런 정적이 한번 발동될 정도로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도 종가는 긴 윗꼬리를 달고 원위치하고 이런 특성이 아까 두 번째 상담해 드렸던 시청자분께 드렸던 말씀이죠. 네. 깊은 바다에서 물속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장중에 장대 양봉이 이쁘고 해도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왜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가. 이 영진약품의 사례를 보시면 이 긴 윗꼬리를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 단가가 5,1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5,100원까지는 다행히 그래도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동종목 역시도 약간 V자 반등은 아니지만 이 하락세, 시장의 이 매도세를 어느 정도 다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는 시점, 9월 중순에서 9월 하순 쪽으로 보면 그때 시점에서 5,100원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많이 잘 간다,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아서 잘 갔다. 그러면은 이 120선이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 닿으면 다음 달에 닿든 이번 달 말에 닿든 시기적으로 만약에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에 이걸 골든크로스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건 거의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1선 우양한 이 기울기를 참고하셔서 캔들과 만나는 시점에 그때 5,100원 위에 있다면 그때 차근차근 익절을 하시면서 이 종목을 나오시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는 건 5,100원 매수가 부근까지 올 가능성은 이제 차트상으로는 다분하다고 하니까요. 5,100원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하지만 조금 바다에 빠진 만큼 시간은 걸린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더 먹지 마시고 손절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5,100원 부근까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그때 이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도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코웨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13,650원에 매수를 했고요. 2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종가 가격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위원님. 네. 이거는 잘 들어간 타이밍일까요? 타이밍과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비중 20%면 나쁘지 않은 비중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딱 매수 단가가 오늘 종가로 형성이 됐는데요. 네. 21,100원까지 6월에 이런 급등세를 보였던 주가가 불과 2달 반간에 13,000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네. 급락이 나오는데 주가가 이런 식의 시원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면요. 보통 4파에서 5파 정도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반등 시도,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라인, 그러니까 14,700원 라인을 깨지 않은 선에서 이 네모친 박스권이 이 위에서 형성이 됐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지금 오히려 저 같으면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7월 말을 기점으로 이게 또 바다에 빠진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월 말까지는 이 종목 역시도 너무 큰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종목은 현재 매수 단가가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비
측면으로 봤을 때 손실폭을 13,650원에서 전저점 13,100원을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손절폭이 이 정도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위로 간다면 15,000원까지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비 측면에서도 지금 진입 구간은 나쁘지 않았다. 근데 다만 이게 더 훨씬 좋은 케이스가 되려면 이 큰 네모 박스가 이렇게 주가 조정이 13,000 초반까지 주가 조정이 아닌 14,000원 후반대까지 조정으로 이런 박스권 흐름을 나타냈다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종목은 13,100원을 이탈하면 일단 비중 축소가 아니라 아예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13,100원을 깨고 나면 또 10월 말까지 주가의 추가 하락이 계속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반등이 나온다면 241선 가격인 14,700원 라인을 익절가로 잡으시고 그때 익절을 하시면서 현금화 시키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매수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13,100원 손절하시면 뭐 비중 축소 필요 없다. 일단 매도하시고, 만약 그 위로 올라간다면 14,700원쯤에서는 익절을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타이밍 나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HLB요. HLB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9,000원에 20%입니다. 39,000원에 20% 맞으세요? 네네.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요. 네. 3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아, 한 번에 매수하신 게 아니세요? 예, 41,000원에 팔고 다시 39,000원에 들어갔어요. 아, 한 번 매도를 하시고 39,000원에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아, 그래도 다행히 수익 중이셔가지고 언제 조금 이제 익절을 할까 궁금하신 거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규릭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HLB 같은 경우는 월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보여드리면 지난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의 주도 업종으로 코스닥이 지수가 견인을 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15년 이후에 2년간의 조정이 나온 뒤로 2017년도 제약바이오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 파동이 나올 때 HLB 같은 경우도 15만 원대까지 큰 폭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죠. 하락 추세에 접어든 다음에 아까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아주 팁을 하나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정배열로 가다가 120MA를 이렇게 만나면은 120MA라는 거는 장기 이평선 중에 하나예요. 장기 이평선을 만나면 강력 지지 역할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2만 원 초반에서 이게 이제 120MA 딱 지지를 받고 이중 바닥을 보이면서 현재 월봉상 오늘이 이제 월봉의 첫 시가가 나온 날인데요. 두 번째 양봉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9,000원에서 지금 47,600원이면 상당 부분 그래도 수익 중이신 걸로 보이시는데요. 지금 다행스럽게 결과론적으로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하나 이 종목 역시도 일봉상 보게 되면 5월 초에 바다에 입수한 게 보이실 거예요. 예, 보이시나요? 파란색 네네. 배경화면 들어오신 게. 그러면 이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 3개월은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그게 이제 8월 초가 되는 거죠. 네. 네, 8월 초가 되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흔히 말하는 물타기. 주가가 내가 매수 단가가 가령 4만 원인데 주가가 35,000원, 3만 원까지 하락하면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 물타기 매매를 하신 건데 지금 내년 6월까지는 물타기 매매와 추격 매수를 좀 이렇게 좀 잦은 그런 매매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히 결과론적으로 수익 중이시긴 하나 지금 4만 원 후반대까지 오면 이 앞에 장대 음봉 하한가를 기록했던 그 종가를 만나게 되거든요. 5만 원 정도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47,600원 위로 일단 비중이 20%니까 10%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5만 원까지 가면 최대 5만 원까지 가면 남은 10%를 추가 수익으로 좀 극대화시키면서 5만 원대에 모두 현금화를 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계속 반등의 연속이 계속 추가 급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어깨선까지 왔다고 보여져요. HLB 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일단 물타기를 하셔서 이렇게 매수 단가가 낮아져서 지금 상황이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수익권인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투자 습관은 좀 내년 6월까지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 5만 원대 오면은 팔까요? 네, 내일 일단 47,600원 위로 오늘 종가 위로 파시고요. 네. 5만 원까지는 한 2, 3일 내에 5만 원까지는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10월까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최대 반등이 나오면 10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최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렇게 만약에 그게 이어진다면 월봉상의 적산병을 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 월봉의 적산병을 보게 된다는 거는 이 10MA까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건데 5만 원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여지도 있다. 근데 이 종목은 언제든지 어깨에서 머리까지 온 다음에 다시 그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큰 욕심보다는 분할 매도로 일단 익절을 어느 정도 현금화 시키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어느 타이밍에서 매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주셔서 더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의 투자 레시피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잠시 뒤에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투자 레시피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도 차트를 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실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긁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시원한 맛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희가 첫 시간에는 선물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2018년 2월 그 변곡을 왜 대세 하락장의 시작으로 봤는지 그쵸.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좀 많이 자금 배분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쵸. 이번 시간에는 코스닥 월봉 차트를 통해서 변곡과 그 이후 추세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간에 어떤 주도 업종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900포인트 이상까지 상승이 나왔으며 그 이후 작년 이후 왜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제가 2020년의 6월까지를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코스닥의 월봉 차트인데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의 월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월봉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캔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 오늘이 이제 9월에 첫 거래일이 열렸는데요. 이러면 이제 월봉의 시가가 나오는 거고 만약 9월 말까지 종가가 나오면 한 캔들에 시가와 종가와 저가와 고가 이 네 가지의 가격이 한 캔들에 내포되어 있다. 이 캔들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평선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추세가 나오고 추세의 끝자락에서 변곡이 나온 거다. 모든 차트의 분석은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이나 분봉이나 차트의 분석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접근 방식, 기간 투자 방식을 나는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간다, 분봉 위주로 간다 하면은 스캘핑이나 분봉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거고 일봉을 보시고 하든 주봉을 보고 하시면 이제 스윙 투자가 되시는 거고 월봉 이상으로 이제 보시면서 투자하신 분들은 중장기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월봉 차트를 통해서 먼저 2012년 중순에 450포인트 부근에서 연두색 신호, 변곡 신호가 나왔던 게 보실 거예요. 그 이후에 약 1년간에 450에서 580포인트까지
시장이 한 130포인트가 이런 급등이 나왔는데요. 시장이 450에서 580까지만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나와도 종목별로는 2배에서 많이 가긴 10배씩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승이 한번 펼쳐졌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처음 매도 신호가 2013년 중순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발생 이후에 바로 변곡이 나온 거죠. 변곡 이후로 총 19캔들, 그러니까 19달의 기간 조정이 나왔던 거고 그 수치상을 보면 57포인트, 코스닥 57포인트의 조정, 퍼센테이지로 보면 마이너스 9.9%의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2년간의 조정을 마치고 약 2년간이죠. 19캔들이면 그러고 나서 2015년도 반도체 장비 업종들, 제약 바이오들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을 견인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5년도에 주도했던 업종은 제약 바이오라고 할 수 있겠고요. 15년도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많은 제약주들이 이때부터 이제 대세 상승장에 포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2015년에 상반기까지 이런 급등이 이어지다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양봉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다가 8월에 매도 신호가 두 번째 매도 신호가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그 이후에 또 19캔들의 조정, 19달에 조정이 나오고 그때의 조정 수치를 보면 코스닥 149포인트가 하락하게 된 거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19%. 그러니까 이전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보다 보면 어때요? 기간적인 조정은 19캔들 동일하나 폭은 조정폭은 훨씬 두 번째가 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17년도부터 다시 제약 바이오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그때 5배, 10배씩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주도 업종이 바로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장비 업체들, 동진 세미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수를 견인했어요. 네. 네, 그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선물 지수, 지난주에 방송드렸던 선물 지수에서는 2018년 2월에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코스피의 대세 하락의 시작은 이제 2018년 2월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코스닥은 그래도 작년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는 꺾였지만 대북주들이 선전을 하면서 그 상반기에 선물 시장이 꺾일 때만큼은 큰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횡보세를 보이다가 작년 6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네, 그렇죠. 대북주들, 제약 바이오들 동시에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제가 과거의 이 데이터 19캔들에 대한 조정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코스닥 시장은 1호부터 이제 19캔들까지는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19캔들의 조정은 마이너스 9%, 두 번째는 마이너스 19%였다면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격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비슷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부터 이제 코스닥의 대세 하락은 시작이다. 그래서 2020년 6월까지는 코스닥을 가치 투자나 여러 분산 투자, 그런 레버리지 매매, 이런 모든 투자를 멈춰야 된다. 코스닥은. 그러면서 코스닥 인버스를 장기 투자해야 되는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제가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화된 거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일 캔들들이 저점을 깨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러면 아까 서두에 9월은 찬스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찬스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시장의 반등이 설령 강하게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 반등은 그냥 지난 7월, 8월 한 달간의 폭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지 이게 어떻게 대세 상승장으로 바뀌는 시점, 대변곡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연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또 한 번 9월과 10월까지 만약 반등이 나온다고 치면 또 이 반등의 끝자락의 변곡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시장의 하락을 대비해야 되고 이 과정, 반등과 하락의 과정이 내년 6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서 아마 다음 주 주제는 제가 또 준비해서 이제는 이런 큰 그림,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주식 투자가 힘들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식에 소질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이런 안 좋은 시기에 주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을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주식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2015년과 2017년의 대세 상승장, 내가 설령 종목을 잘못 들어갔어도 여기서 기다리면 본전위 수익 나오더라. 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거나 지금 시장에서 그런 대응, 학습 효과를 빗대어서 지금 그때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날 거야. 이런 이런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무려 2013년부터 혹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반등이 나와서 와, 반등이 나온다라고 기뻐하시겠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은 반등의 시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길게 보는 투자 습관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또 이렇게 종목 상담이랑 시황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 레시피까지 함께 해주신 위원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주식부터 선물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투자 방법 찾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남으셨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그 위원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맛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